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방송이 들리네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활용해서 URL을 하나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금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전희경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채팅창으로 반갑게 인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벌써 7시 1분이네요. 아직 조금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겟더타운에서 연수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안내 메일 선생님들께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인공지능 교육 웨비나이면서 지난달에 이제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쌤 저희 녹화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잠시만요. 지금 강의안이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컴퓨팅 교사협회의 연구개발팀장 홍지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저희 오늘 AI 교육 웨비나는 KT AI 코딩 블럭이라는 주제로 세션 1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제 소개부터 시작하면 저는 네, 현재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관련해서, 연구하고, 이제 조금 이제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1학기 때도 인공지능 교육 웨비나를 진행을 했고요. 2학기 때도 인공지능 교육 웨비나를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를 하고 나면 저희가 12월, 1월 해서 2번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막바지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1학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KT AI 코딩 블록을 강의를 사실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께서 2학기에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2학기 때 이번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 겟더타운에서 이 겟더타운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사실 줌이라든지 저희가 주로 이제 사용했던 툴은 스트림야드를 이용해서 유튜브 실시간 송출을 하는 형태로 사실 강의를 그동안 쭉 1학기 때부터 진행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겟더타운에서 하는 이유가 지난달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전체적인 이제 특강을 이제 전문가분을 모시고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까지 이제 같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을 할 때 생각해 봐야 될 윤리적인 문제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뭐 주제가 이미 사실 그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메타버스 쪽으로 좀 더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사실 피드백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저희가 이미 주제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일단은 기존대로 진행을 하되 이 플랫폼 자체를 이렇게 겟더타운에서 한 번씩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일단 이렇게 모셔봤고요. 오늘 주된 내용은 KT AI 코딩 블록 쪽 실습을 하는 것으로 하되 여기 안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습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은 지금 겟더타운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동시에 KT AI 코딩 블록 사이트로 가서 거기서 실습을 함께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안내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총 이제 뭐 2 시간 쪼끔 안 되게 아마 9시 쪼끔 안 되게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KT AI 코딩 블록 사실 오늘 연 세션 1에 대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스트림 야드로 하는 경우에는 100 명, 200 명도 받거든요. 받는데 이 겟더타운에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튕기거나 쪼끔 이제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쪼끔 있어서 사실 인원을 좀 제한을 했어요. 25 분으로 제한을 했고 이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명단을 쭉 보면 좀 이 KT AI 코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쪼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그다음에 크게 3 가지 실습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 가지를 다 하려면 시간이 쪼끔 빠듯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쪼끔 빠르게 또는 뭐 이렇게 진행을 한번 제가 유도리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KT AI 코딩 블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음성 인식, 음성 합성과 관련된 블록들을 활용한 프로그램 만들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자 인식과 관련된 부분. 사실 그 학교 지금 오늘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조금 신청을 해 주셨고 중학교 선생님들도 신청을 좀 해 주셨어요.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트리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코딩 교육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까지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 뭐 엔트리 이렇게 많이 블록 코딩의 경우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또 새로운 언어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있으신 것 같고 또는 이제 KT AI 코딩 자체가 가진 엔트리와는 또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아마 조금 알고 싶으셔서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음성 인식이나 음성 합성은 엔트리에서도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둘 다 갖춘 기능이고요. 문자 인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또 KT AI 코딩만의 조금 특별한 기능이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가 이제 재난 알림이는 이제 머신러닝.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거는 마찬가지로 엔트리에서도 되고 이 KT AI 코딩에서 다 되기는 하는데 조금 거의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 KT AI 코딩에서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를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해요. 1학기 저희가 이제 할 때는 이 부분은 안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안 했던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강의 연수를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 문자 인식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모델 만들어서 코딩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 나가고 마지막에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KT AI 코딩 블록은 말 그대로 이제 엔트리와 마찬가지로 엔트리 스크래치처럼 블록형 코딩 언어이면서 코딩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활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KT AI 코딩 블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비어져 있는데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빅데이터 등 요런 어떤 첨단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 얼마 전에 사실은 업데이트가 좀 한번 진행이 됐었어요. 엔트리도 지금 얼마 전에 또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 이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엔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오류가 늘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존에 저장돼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코드가 사라진다거나 또는 어떤 소팅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전화를 드려서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이제 다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들을 잡아가는 것 같고 KT AI 코딩 블록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직 이제 다 완전하게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그래도 한 달 정도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류 부분들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좀 많이 잡힌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서비스되지 않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비스가 다 되고 있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KT AI 코딩 블록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블록도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게임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초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딩 플랫폼, 코딩 교육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KT AI 코딩 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센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바깥 세상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피지컬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를 이제 연결을 해서 바깥 세상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IoT를 구현해보는 메이킹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API 실시간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날씨, 뭐 미세먼지와 같은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거나 음성, 얼굴 인식, 뭐 머신러닝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인공지능 코딩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이 플랫폼에 뭐 홍보대사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언어를 다뤄보는 것 또는 뭐 하나의 언어만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거 다 장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엔트 모든 6종 초등의 실과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블록 코딩 언어가 다 엔트리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KT AI 코딩 블록이라든지 또는 뭐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다른 언어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또는 이제 좀 다른 구현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물어보시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언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뭐 거기에 가능하다면 요런 언어들도 좀 소개를 해 주는 게 어떨까. 우리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 주면 이게 이제 나름 전이가 된 학습의 전이가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보다는 다른 언어를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배웠을 때 조금 더 빨리 습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에 이제 노출이 된 지 꽤 몇 년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역량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지금은 이제는 좀 다른 언어를 조금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된 부분들이 또 나름 엔트리에는 없는 기능들, 스크래치에는 없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교육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안내 메일에 겟더타운 접속하고 들어오시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KT AI 코딩 블록 사이트에 회원 가입 아마 가입을 해 주십시오라는 메일이 갔을 거예요. 이제 뭐 저희가 바로 회원 가입하는 게 뭐 금방 1분, 2분이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 조금 회원 가입을 해 주시면 실습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와 같이 이 사이트를 하나씩 다 둘러보면서 또 살펴보기는 할 건데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뭐 스크래치 또는 엔트리 다른 언어를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 이 구조는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번에 보시면 이제 실행 화면 창이 보이고요. 저는 사실 연수를 할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데 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머릿속에 그렸던 것을 이렇게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무대를 이제 1번 있는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이 지금 이 메인 캐릭터가 여기가 코딘이에요. 원래는 코딘이가 아니었어요. 네모, 세모, 블럭 이렇게 생긴 다른 아이들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메인 캐릭터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코딘이라는 귀여운 캐릭터로 바뀌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오브젝트 추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오브젝트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3번에 보시면
KT AI 코딩 블럭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블럭 모음들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이 이제 코딩을 하는 공간, 블럭 조립소가 되겠죠. 그리고 쓰레기통 5번에 보시면 이제 필요 없는 블럭은 버리는 공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이 6번이 또 좀 중요합니다. 옆에 맨 6번에 비디오가 있어요. 나중에 카메라 사용하실 때 이 비디오를 온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 이제 엔트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 불러오기, 저장하기, 뭐 파이썬까지 다 되어 있고 지금 7번에 제가 요것만 동그라미를 쳐놨죠. 7번에 옆으로 보시면 AI 학습이나 소리, 속성, 하드웨어, 모양 요거는 뭐 다른 데에서도 스크래치나 엔트리에서도 비슷한 탭들인데 마지막에 기초학습에 보시면 예제 블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KT AI 코딩 블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나는 아주 찬찬히 하나씩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초학습을 누르셔서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거 한번 쑥 훑어드렸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한 코디니 내 말 들리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말씀은 이렇게 그랬군요. 오늘 엔트리 렉이 너무 오래. 그렇죠. 그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트리가 지난주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지금 오류가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KT AI 코딩 블록은 오류가 없어야 될 텐데 제가 걱정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좀 렉이 걸리고 해도 한번 뭐 찬찬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KT AI 코딩 블럭 사이트 메인 화면에 들어갔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저랑 같이 들어가셨겠죠? 공유가 됐나요? 여기 보이는군요. 네,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그인 먼저 해주시고요. 로그인 이렇게 제가 이제 눈도 안 보이나 봅니다. 자, 로그인 먼저 해주시고요. 이 엔트리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있어도 이게 로그아웃이 다시 로그인을 요청을 안 하는데 이 KT AI 코딩 블록은 조금만 쉬었다고 해도 또 로그인을 또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학습하기, 만들기, 공유하기, 소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약간 여기도 구성이 조금 달라요. 나의 만든 작품을 확인하시려면 보통은 여기 저희가 로그인 메시지에서 이 자기 아이디를 누르면 마이 페이지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 나의 작품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셔야 나의 작품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학습하기에 기초학습, 교재학습, 뭐 교육자료, 클래스룸 등이 있고요. 만들기에 AI 코딩 블럭으로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I 코딩 블럭으로 가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PPT로 보여드린 메인 화면 만들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메인 화면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실습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들으시면서 엔트리를 하셨던 분,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비교가 나름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기본 엔트리가 아니고 코디니가 보이고요. 자, 코디니가 있죠. 코디니 오브젝트는 X 버튼 눌러서 없애주시면 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이거예요. 제가 잠깐만 다시. 오브젝트 먼저 추가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디니 안녕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하나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이 코디니 안녕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모양 추가, 배경 추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모양 추가를 누르셔서 여기에서 코디니 안녕을 클릭하셔서 선택 완료 눌러주시면 코디니 안녕이라는 오브젝트가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추가를 누르시면요. 배경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 코디니에도 뭐 나름 이렇게 엔트리보다는 조금 이런 선택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되게 아기자기하면서 나름 또 다른 어떤 질감의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둘러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중에서 교실 여기 위에 보시면 검색할 수 있는 배경 검색이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 교실이라고 검색을 해서 교실 안 배경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실 안에서 손을 신나게 흔들고 있는 코디니 안녕 오브젝트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엔트리에서 코디니를 선택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교실안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코드를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오브젝트별로 다 따로 되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렇게 엔트리를 혹시 처음이시고 KT AI 코딩도 사실 처음이시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조금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새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KT AI 코딩 블럭 같은 경우에는요. 한 페이지 안에 모든 코드가 들어갑니다. 특이하죠? 한 페이지 안에 모든 오브젝트의 코드가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선택에 코디니 안녕을 선택해서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브젝트를 누구를 선택한다? 코디니 안녕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얘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50만큼 움직이면서 안녕하세요를 말하도록 하는 거죠.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브젝트를 여러 개 추가를 했을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명령을 내리고 싶은 오브젝트를 여기 이 블럭, 주황 색깔 블럭을 이용하셔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만큼은 코디니 안녕한테 하고 싶지만 이제 이 밑에서부터는 교실 안으로 하고 싶어.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고 이제 교실 안을 선택한 다음에 이 밑에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사실은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블럭을 잠깐 보면서 아직 코드는 요만큼은 버릴게요. 여기 지금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예, 코디니 안녕까지만 해주시고 예. 오늘은 사실은 여기에서는 예, 오브젝트가 얘하고 얘밖에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버려주시고 코디니 안녕만 놔둘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 내 말이 들리니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한번 잠깐만 둘러보겠습니다. 블럭에 보시면 이벤트는 뭐 다 아시겠지만 눌렀을 때 또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 그리고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떤 뭔가가 이런 이벤트라고 하는 게 사건이잖아요. 뭔가 눌러졌거나 뭔가 신호를 받았거나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뭔가를 그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명령 블럭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블럭들을 한 번씩 쭉 보시면서 눈에 조금 익히셔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서 마우스와 관련된 거, 신호와 관련된 거, 장면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명령 블럭이 있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에 보시면 인공지능이라는 명령 블럭이 있어요. 보이시죠? 인공지능. 그러면 여기에는 호출어 인식과 관련된 명령 블럭.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본이 원래 메인 이 KT AI 코딩에서 업데이트 이전에는 지니아였어요. 음성 인식과 관련된 건 다 지니아를 호출해서 부르거나 그런 이제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 코디니로 바꿔서 나중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캐릭터가 코디니여서 그래서 여기는 호출어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음성 인식과 관련된 블럭 그 다음에 음성 합성과 관련된 블럭 그리고 인공지능 비서 번역 그다음에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영상, 우리 비디오 감지 블럭과 비슷한 거죠. 영상과 관련된 블럭들, 얼굴 인식과 관련된 블럭들, 그다음에 문자 인식과 관련된 블럭들, 세이프
세이프 서치 같은 경우에는 유해성, 그러니까 유해성 콘텐츠를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명령 블럭인데, 이거는 근데 좀 쓰기가 저도 이렇게 윤리 교육 쪽으로 이제 쓰면 좋겠다 싶어서 하려고 봤더니, 그러려니까 유해성 콘텐츠를 이제 업로드를 시키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이 되게 좋은 취지의 명령 블럭이기는 한데, 막상 수업 시간에 쓰려고 보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19금이라든지 이런 19금 그림을 올려서 이게 감지를 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 데리고 그거를 하기에는, 특히 이제 저는 초등이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용을 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명령 블럭이고요. 그다음에 객체 인식, 그다음에 자르기 힌트 감지, 명소 감지, 로고 감지, 이런 것도 좀 재미가 있어요. 이제 실제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이미지로 보여주면 그곳이 어디인지 위치를 이제 감지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기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로고 같은 경우에도 감지해서 알려주는 이런 것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디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 블럭들이 조금 더 풍부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엔트리도 훌륭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뭔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AI 학습과 관련된 블럭을 보시면 지도 학습, 그다음에 비지도 학습, 이제 엔트리에서도 다 제공을 하는 기능이기는 하죠. 그다음에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생성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그 인공지능에서 유명 화가의 하품을 따라해서 바꿔준다거나, 또는 왜 내 얼굴을 애니메이션 가장 닮은 애니메이션처럼 바꿔주는 그런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수행해주는 생성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그 유사성을 가지고 조금 더 유사하게 경쟁하는 모델로 만들어서 인공지능의 기능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블럭 자체는 내 얼굴을 이미지 또는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그 얼굴을 이제 보여주면 그거를 누군가의 스타일로 바꿔주거나 화가의 하품으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블럭이 바로 체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기능을, 알고리즘을 체험할 수 있는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그렇군요. 제가 너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제가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단순 회귀 모델 예측하기가 있는데, 아직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게 뭐가 되냐면, 안 된다는 의미냐면, 모델은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 단순 회귀 모델은 돼요. 여기 AI 학습 이쪽으로 가시면 이 방금 제가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어요. 세로축에 요런 이렇게 데이터 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로축으로 가시면 또 여기에 AI 학습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아까 세로축에서 보았던 지도 학습이라든지 비지도 학습이라든지 생성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든 나의 모델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델 만드는 건 현재 다 돼요. 모델 만드는 거는 다 되는데, 만든 모델을 우리가 활용해서 코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는 것도 있고 아직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서비스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되는 것을 중심으로 실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정보 블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자성어라든지 국가 도시 데이터셋을 여기 내부 내장되어 있는 이제 이 데이터에서 불러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보 블럭들이 있어요. 실시간 데이터, 그다음에 기온, 서울 지역의 기온, 미세먼지, 그다음에 피부 질환 가능 지수라든지, 또는 지하철 막차 시간 알려주는 이런 이제 정보 블럭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I 코딩 팩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연결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 우리 제어문과 관련된 흐름 블럭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수와 이제 문자, 이런 다양한 리스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함수와 관련된 명령 블록도 함수 정의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코딩 블록들 다 되어 있고요. 계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산, 조건, 랜덤이라든지 초시계까지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브젝트와 관련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거라든지 또는 한 페이지에 다 이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온오프 제어를 하는 그런 명령 블럭이라든지 엔트리에는 사실 없는 그런 명령 블럭들이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아까 말씀드린 기초학습을 눌러보시면서 조금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KT AI 코딩 블럭만 가지고 연수를 조금 길게 잡게 되면 하나씩 기초적인 것부터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라서 이런 기초적인 건 사실 뛰어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과 관련된 거, 소리와 관련된 거,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블럭들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실습을 3개를 해야 돼서 빠르게 진행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굉장히 간단해서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먼저 코딩이 안녕을 선택하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인공지능으로 가주세요. 인공지능에 가시면 음성 합성과 관련된 블럭이 있습니다. 음성 합성과 관련된 블럭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안녕 나는 코디니아 라고 말을 하도록 해주시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안녕, 나는 코디니아. 이렇게 이제 자기 인사를 하는 이제 코드가 작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요거 호출어 감지 시 반복 실행을 하는 블럭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첫 번째가 내 말이 들리니라는 말을 듣고 인식한 결과값에 따라서 이제 각기 다른 실행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녕 나는 코디니아 해주시고요. 지니아가 아니라 여기서는 코디니라고 해야 되겠죠. 코디니를 우리가 불렀을 때 반응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인공지능으로 가셔서 뭘 가지고 오시냐면요. 밑에 쭉 내려가시면 음성 합성과 관련된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겠죠. 목소리를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목소리로 지정을 해 주셔도 돼요.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부드러운 목소리를 보통 속도로, 보통 음높이로 하도록 먼저 설정을 해준 다음에 다시 이제 음성 합성이 있는 인공지능 블럭으로 가셔서요. 어디로 가냐면 음성 합성이 있죠. 음성 합성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날 불렀니? 라고 할 거예요. 날 불렀니?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음성으로 이제 여기 KT AI 코딩 블럭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이나 음성 합성 블럭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음성 오디오 감지라든지 그다음 비디오 감지 블럭을 다 추가하고 하는 과정이 한 단계 더 거쳐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필요 없을 경우에는 또 안 하게 되는데 여기 AI 코딩 블럭은 이제 그 이름답게 AI 코딩 블럭답게 기본이 이렇게 음성을 임식하고 합성하는 게 좀 많이 사용하도록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 불렀니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시 인공지능에 가셔서 이 음성 인식 결과와 관련된 블럭이 있어요. 음성 인식 결과와 관련된. 그래서 음성 인식 결과를 이제 일단 한국어로 우리는 설정을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죠. 뭐 태국어, 터키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혹시 영어 선생님 계시면 영어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한국어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 불렀니 무엇을 도와줄까 하면은 이제 얘가 음성 인식, 이제 제가 말하는 사용자가 하는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를 감지할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감지되는 음성 인식 결과, 즉 음성을 문자로 그 바꾼 값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각기 다른 행동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흐름으로 가실게요. 흐름으로 가셔서 흐름에 가시면 조건에 마냥 뭐뭐 하기가 있고요. 마냥 뭐뭐 하기가 있어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뭔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흐름으로 가시면 쭉쭉쭉쭉 내려가시면 흐름 안에 판단이 있어요.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엔트리나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음성 인식의 판단과 관련된 부분은 요렇게 인공지능 요게 이렇게 여기서 아까 음성 인식은 여기 인공지능에서 인식 결과를 여기서 가지고 오시는 건데 거기에 따른 그 결과를 확인하는 판단 블럭은 이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흐름으로 가셔서 만약 뭐뭐 하기를 갖고 오고 그 아래에서 판단 무엇과 무엇은 같다. 왼쪽 오른쪽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판단하는 요 블럭을 흐름에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넣어줄 값들을 한번 볼게요. 이 안에 넣어주는 음성 인식 결과를 지금 한국어로 설정을 했어요. 요게 있다라는 거는 변수로 가시면 기본적으로 이 음성 인식 결과 이 변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 인식 결과 값이 음성을 인식한 그 결과가 저장된 이 변수 값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코드를 작성하실 때 기존에 해오셨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이제 엔트리도 해본 적이 없고 스크래치도 해본 적이 없고 처음이다. KT AI 코딩 블럭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언어에 조금 익숙해져 있던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약간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뭐뭐 하기에서 음성 인식 결과가 빗소리라면이라고 해볼게요. 여러 가지 다른 동작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빗소리라고 말을 한다면 빗소리를 이제 실제로 들려주는 그런 형태의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빗소리, 음성인식 결과가 빗소리다라면 소리로 가셔가지고 소리를 키워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소리 크기를 몇 프로만큼, 한 50%만큼 바꿔서 소리를 내도록 해볼게요. 근데 지금 소리로 가시면 소리가 없어요. 그죠? 소리 일단은 재생 후 진행이라는 블럭을 가지고 와주시고요. 근데 소리가 없어요. 요거는 다른 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탭에 가시면 AI 학습 탭 옆에 소리 탭. 소리 탭으로 가셔서 소리 추가하기를 눌러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소리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소리 추가하기에 검색을 또 해주면 되겠죠. 빗소리를 검색을 하면 두 개의 빗소리가 나와요. 그 중에 원하시는 거 저는 첫 번째 빗소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코드로 돌아가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빗소리 1을 재생 후 진행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 빠르다고 판단이 되시면 빠르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코드 자체는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이 블럭 찾고 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빠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빠르면 언제든지 빠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빗소리라고 음성을 인식을 했다면 소리의 크기 값을 조금 더 50%만큼 바꾼 다음에 빗소리를 재생 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으로 가셔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요. 음성 합성 블럭이 있죠. 음성 합성에 가지고 와서 빗소리 참
참 좋지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 불렀니? 무엇을 도와줄까? 빗소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빗소리를 들려주고, 빗소리 참 좋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좀 뭔가 상호작용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뭐 요것만 하나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흐름으로 다시 가셔서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블록을 다시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와서 여기 위에 있는 블록을 복제를 해주시면 그대로 복제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복제 하위 포함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제만 눌러주시면 그 해당하는 블록, 명령 블록 하나만 복제를 하는 거고요. 하위 포함을 하면 그 아래에 있는 블록까지도 다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성인식 결과를 이번에는 빗소리가 아닌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현재 시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현재하고 띄워주셔야 돼요. 이거 왜 띄워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띄우고 시간, 음성인식 결과를 현재 시간으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 날 불렀니?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말했을 때 이번에는 빗소리가 아니라 현재 시간, 이걸 현재 시간 알려줘 라고 하고 싶지만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 인식을 조금 잘 못할 수가 있어서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조금 표현을 해주려고 현재 시간만 했어요. 현재 시간 알려줘 하면 더 좋을 텐데 그죠? 뭔가 대화하는 듯이.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인공지능으로 가셔서 음성 합성 블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은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 코드를 복제를 해서 무엇이야 라고 먼저 이렇게 해줄게요. 현재 시간은 야 라고 해줄게요. 가운데 지금 블럭이 더 필요한데 잠깐 비워둘게요. 자, 현재 시간은 뭐뭐야 라고만 해주시고요.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복제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럼 현재 시간은 이야 이렇게 되죠. 이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이야에다가 두 번째 음성 합성과 세 번째 음성 합성 블럭에는 다른 걸 연결을 해줄 거예요. 뭘 연결을 해줄 거냐면요. 우리가 변수에 잠깐 내려가시면 변수에 있어요. 변수 만들기가 있고 문자 만들기가 있거든요. 문자 만들기. 그래서 여기에 문장 결합이라는 블럭이 있어요. 그 문장 결합 블럭을 여기에다 끼워주시면 이 연한 연두 색깔 블럭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현재 시간은 문장 결합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런 다음에 그럼 두 개의 문장을 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두 개의 문장을 결합할 수 있는 블럭에다가 뭘 하실 거냐면 계산으로 가셔서요. 계산으로 가셔서 맨 아래쪽으로 쭉쭉쭉쭉쭉 내리시면 시계에 보시면 현재 연도라는 블럭이 있어요. 현재 연도.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현재 시간이죠. 바꿔주시면 돼요. 현재 시간 몇 시, 현재 시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변수로 가셔서 여기에서는 문자를 결합을 할 때 요거 지금 기본 음성 합성 블럭의 연한색 연두 색깔로 이렇게 다운표에 나와 있는 게 있고 여기 지금 변수에도 이렇게 다운표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음성 합성할 때는 요거 그냥 기존에 결합되어 있는 블럭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 문장 결합을 할 때는 여기에서 몇 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장 결합 블럭을 다시 복제해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몇 시, 몇 분까지는 적어도 나와야겠죠. 현재 시간은 몇 시, 몇 분이야 라고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몇 시, 몇 분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현재 시간은 몇 시, 몇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코드가 다 작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작성을 쭉 했는데요. 사실 코드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또는 많이 길지도 않고 코드가 더 추가되는 것도 이제 없어요.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코딘이야. 코디니, 코디니, 날 불렀니? 무엇을 도와줄까? 빗소리, 빗소리 참 좋지? 코디니, 코디니, 날 불렀니? 무엇을 도와줄까? 현재 시간, 현재 시간은 19시 45분 이야. 네. 요렇게 지금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행히 지금은 음성 인식을 그나마 조금 정확하게 잘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현재 시간은 만약에 이게 붙이시면요. 여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다고 했던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음성 인식 결과에서 현재 시간을 만약에 붙여쓰기 하시면 여기서 아까 음성 인식을 할 때는 현재 시간을 띄어쓰기 한 상태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쓰기를 붙여쓰기를 하시면 그걸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까지도 다 같은 거가 맞다라고 인식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띄어쓰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코드를 작성하실 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프로그램은 다 만들었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흘러갔는데 일단 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 저장을 해 주실게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여기 위에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음성인식 뭐 코디니 내 말이 들리니라고 하셔도 되고 또는 뭐 내 첫 작품이라고 하셔도 되고 또는 실습 작품 1이라고 하셔도 되고 원하는 이름을 이름을 저장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파일로 저장, 새로운 작품으로 저장 뭐 나오는데요. 이렇게 파일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이 GEM 파일, 우리가 엔트리 파일이라고 하듯이 여기는 지니 파일, GEM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새로운 작품으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이 엔트리 파일로 하듯이 또는 여기 지니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 파일만 코드 소스를 다 모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뭐 기존 작품 저는 지금 기존 작품이 나온 이유가 이미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존 작품 또는 새로운 작품으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나 이 온라인 상에 나의 작품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 불러와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지금 47분이어서요. 저희 10분만 쉬었다가요. 두 번째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에 혹시 지금 코드가 뭐가 안 된다거나 또는 제가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어서 제 음성 때문에 음성 인식 요거 실습을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못 하신 분은 제가 음성 마이크를 끌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혹시 제대로 코드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지금 48분이기 때문에요. 8시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많이 피곤하시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월요일 날 이제 다들 이렇게 퇴근하고 정말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죠? 이 월요일이 진짜. 저희가 근데 월요일을 잡은 이유, 웨비나가 매월 이렇게 첫째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 이유가 다른 요일을 하니까 뭐 다른 일들이 많으셔서 그나마 월요일이 일이 가장 없는 약속을 덜 잡으시는 날이어서 사실은 월요일을 했는데 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실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빠르게 오늘 두 개의 실습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저장한 거는 이제 저장을 해주셨고, 새로 만들기 누르셔서, 예,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화면이 작다고 하셔갖고, 일단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기본 코디니, 입에 막 엔트리가 붙어갖고, 기본 요 코디니를 이렇게 X를 누르셔서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모양 추가하기에 이번에는 이 코디니 중에 이렇게 깜찍한 애들이 많은데 코디니 선생님이 있어요. 코디니 선생님, 안경 쓴 코디니 선생님을 추가를 조금 이렇게 해서 크기를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가요?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고요. 배경 추가하기를 눌러서 이번에는 교실이라고 검색을 아까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이게 직업병인가 봐요. 오브젝트 선택도 이렇게 좁은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걸 보면 코디니 교실이 있어요. 이렇게 교실 같지 않은 느낌의 코디니 교실을 이렇게 해서 문자 인식을 하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배경 오브젝트나 뭐 모양 오브젝트나 모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걸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선택에서 코디니 선생님을 이번에는 선택을 해줄게요. 아까는 사실 코디니 선택을 꼭 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두 개의 오브젝트가 배경 하나, 모양 하나 있었는데 배경에 뭐 어떤 효과를 주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오브젝트 선택 이 블럭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코디니 교실에도 코드를 작성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요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코디니 선생님을 선택하게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한 이유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거 사실 코딩 블록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에 다시 가볼게요. 이번에도 인공지능의 음성 합성, 이번에는 음성 합성 요거를 가지고 와서요. 여기에다가 화면에 읽고 싶은 글씨를 보여주고 지니아를 불러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읽고 싶은 글씨를 보여주고 지니아를 불러주세요 라고 할게요. 뭐 사실 지니아를 안 부르고 해도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여기에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 지니랑도 좀 친해지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얼마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인공지능에 가셔서요. 인공지능에 가셔서 영상 쪽으로 갈게요. 인공지능 블럭 중에 비디오 화면 보이기를 가지고 올 거예요. 비디오 화면 보이기 블럭을 가지고 오시면 왜? 문자를 내가 화면에다가 글씨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비디오 화면 보이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코디니 선생님이 가운데에 있으면 조금 방해가 되겠죠. 동작 블럭을 이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것도 안 해도 되죠. 처음부터 여기를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동작 블럭을 일부러 한번 사용해 보려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동해서 하시면 여기 X좌표는 얼마, Y좌표는 얼마 이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을 X좌표는 얼마, Y좌표는 얼마 위치로 할 때 여기를 200하고 마이너스 50 정도로 이동을 시킬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물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이제 비켜주는 거죠. 화면에 그 글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로 가셔서요. 오브젝트 선택에서 코디니 교실을 선택을 할게요. 왜냐하면 배경 오브젝트가 있다 보니까 또 안 가려지기 때문에 이 코디니 교실 오브젝트는 이제 그냥 사라지도록 없어지도록 감추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감추기를 눌러주시면 처음에 이렇게 배경은 예쁘게 보이다가 이제 배경은 사라지고 자기 역할을 다 했고 사라지고 코디니 선생님만 오른쪽으로 쭉 비킨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문자를 읽어주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가셔서 지니아 호출어 감지 시 반복 실행을 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니아를 외치면서 뭘 감지를 할 거냐면요. 인공지능으로 쭉 가셔서요. 쭉 가시면 여기에 보면 문자 인식이 있어요. 문자 인식이 있어요. 인공지능에 문자 인식으로 가시면 비디오 필기 입력 감지하기가 있습니다. 비디오 필기 입력 감지하기. 그러면 비디오 화면에 나오는 어떤 문자 필기 또는 뭐 이렇게 보여주는 문자를 감지하도록 하는 명령 블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여기 아까 음성 합성 있죠. 요거 음성 합성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결을 해 줄게요. 음성 합성을 가지고 온 다음에 몇 번째 이 문자를 보여주면 그 문자의 줄별로 다 읽도록 할 것이냐, 뭐 몇 줄까지만 읽도록 할 것이냐를 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가셔서 문자 인식에서 아까 아이고야. 이때 클릭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난 설명하려고 한 건데 여기 보시면 다시 문자 인식의 요기 아래쪽에 비디오 필기 입력 감지하기 밑에 보시면 1번째 필기 입력이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줄에 어떤 있는 문자를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첫 번째 필기 입력을 해줘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복사하셔서 두 번째 줄까지 나는 읽어줘. 뭐 세 번째 줄까지 읽어줘.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굉장히 두 번째 실습은 더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제가 문제는 여기가 비디오를 지금 여기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게더타운에 있는 제 비디오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노트북 하나로 코딩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비디오가 둘 다 잡히지가 않아서 저는 이 게더타운의 비디오는 끄고요. 목소리만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이 KT AI 코딩 블럭에서 비디오가 잡히도록 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비디오가 있어요. 여기 원래 이렇게 길게 비디오 새로 만들기 블록이 저장하기가 있죠. 여기 비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켜주셔야 돼요. 비디오 사용을 ON 해주셔야 됩니다. 비디오 사용을 한다고 빨갛게 활성화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제 글자를 하나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화면에 읽고 싶은 글씨를 보여주고 지니아를 불러주세요. 지니아, 아이고 아직 아니군요. 아이고 제 얼굴이 너무 제가 오늘 초췌한 이 월요일 얼굴을 잠깐만요. 지니아. 다시 제가 너무 놓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제 얼굴이 너무 갑자기 크게 나와갖고 당황을 한 나머지 다시 가겠습니다. 화면에 읽고 싶은 글씨를 보여주고 지니아를 불러주세요. 지니아. 지니아. 읽기만 해도 웃음이 빵뿅. 기발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 자, 그러면 잠깐만. 지니아가 아니라 원래는 지니아가 아니라 코딘이죠. 코딘이라고 이걸 고칠게요. 코딘인데 제가 그대로 쓰는 바람에 지니아라고 했어요. 근데 지니아라고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지니아나 코딘이나 불러 호출을 해서 반복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방금 보셨죠? 다시 한번 제가 카메라에 좀 잘 비춰볼게요. 화면에 읽고 싶은 글씨를 보여주고 지니아를 불러주세요. 지니아가 아닌데 코딘인데 코딘이. 읽기만 해도 웃음이 빵빵. 기발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코딘이
코디니, 코딩과 합동화.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방방꽃, 인공태양.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일단은 확인을 하셨고요. 네. 원래 이게 코디니로 나오는데 지금 아깝게 있었는지 지니아가 들렸네요. 코디니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지니아라고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BD 방금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문자를 필기 입력된 문자를 감지해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정확하게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정확하게 읽어주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하시면 뭐 세 번째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까지 지금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복제를 하셔서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필기를 입력된 필기 값을 읽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문자 인식도 되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실 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두 번째 실습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디니 요거 오브젝트 선택을 일부러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코디니 선생님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코디니 교실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사라지도록, 그리고 나서 화면에 보이는 문자를 인식해서 읽어주도록 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프로젝트의 이름은 뭐 실습 2라고 하시거나 뭐 문자 인식으로 하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습은 우리 지금 모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 다 하셨을까요? 일단 저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새 프로젝트로 넘어왔는데, 지금 우리 보조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데이터셋,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렇게 주셨을 거예요.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세 번째 실습을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를 주셨다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직접 원래 사실은 시간이 되면 직접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로 다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는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데이터셋 폴더 채로 드린 걸 가지고 그 중에서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유가 다 되어 계시죠?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 재난을 재난 상황을 학습을 해서 이 재난 상황이 화재인지 또는 지진인지 또는 뭐 홍수인지 뭐 또 다른 또 재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들을 감지해서 알려주는 그런 알림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버튼 눌러주시고요. 모양 추가하기에 제가 지금 네.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다시 모양 추가하기에 코디니 선생님, 코디니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디니 선생님을 또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주시고요. 다른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배경 추가하기를 검색을 하셔서요.
이번에는 뉴스 촬영장을 선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난 상황을 좀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는 추가를 해보았고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코디니 선생님 오브젝트를 선택하도록 해주시고요. 아이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가셔서 이제 앞부분 코드는 모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하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합성과 관련된 블럭을 가지고 와주시고 여기에 뭐 한 번에 쭉 해도 되고 문장 결합을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코디니 재난 알림이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제보로 재난 상황을 알려드려요 라고 음성 합성 블록 이용해서 해주시고요. 사실 쭉 길게 해주셔도 되는데 끊어서 갈게요. 시민의 제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디오 화면을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마치 재난 상황을 연결을 하는 것처럼 약간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코드를 한번 잘라볼게요. 코드를 사실 쭉 길게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자르고 이제 시도를 보내서 코드를 잘라서 가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양한 걸 좀 써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속성으로 가셔서 신호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비디오 화면 시작이라는 신호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으로 가시면 변수, 리스트, 신호, 뭐 데이터셋, 외부 API 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속성을 한번 이용해서 가시고요. 이벤트로 가셔서 방금 비디오 화면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가 그럼 생겼겠고 신호 보내기가 생겼겠죠. 코드를 한번 끊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그럼 비디오 화면 시작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이제 뭐 특히 이제 사실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하던 코드가 또 너무 길어지면 보기에도 조금 불편할 때도 있고 수업 자료, 교육 자료를 만들 때 코드가 또 너무 길어지면 보기가 조금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끊어서 가기도 합니다. 자, 비디오 화면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여기서 다시 오브젝트로 가셔서 코디니 선생님 오브젝트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주셨을까요? 비디오 이렇게 가지고 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마찬가지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으로 가셔서 이동 방향으로 200만큼 이동하도록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만 쭉 밀려나도록 한번 해주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오브젝트 선택하기에서 뉴스 촬영장 선택을 하고 감추기도 한번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이용해서 사진을 보여주거나 또는 뭐 삽입을 해서 할 수도 있기는 이미지 삽입을 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여기 보시면 요 오브젝트를 감추는 거 뉴스 촬영장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뉴스 촬영장 오브젝트를 감추는 것을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코드 작성이었고요.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AI 학습으로 가겠습니다. 자, AI 학습으로 가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AI 학습 가로축에 데이터 과학, 지도 학습 또는 비지도 학습, 생성 모델과 관련된 블록들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지도 학습으로 갈게요. 지도 학습의 이미지 분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정답이 있는 데이터, 레이블을 붙여져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것은 홍수 상황이야, 이것은 불이 나는 화재 상황이야 라고 알려줘서 학습을 시키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저희가 많이 하는 티처블 머신이라든지
AI for Kids라든지 엔트리라든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코딩을 하는 이제 플랫폼들, 그런 플랫폼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분류 학습 데이터 입력에 가시면 클래스 추가 버튼이 있어요. 클래스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또는 클릭을 이용해서 해주셔도 되고, 카메라로 바로, 아이고 또 당황스럽게 얼굴이 또 되게 크게 나오네요.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나눠드린 그거를 가지고 그 압축 파일 푸셔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을 화제라고 먼저 한번 해보고요. 선생님들의 그 이미지를 입력을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5장씩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3장만 가지고 올게요. 여기에서는 최소 3장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3장, 최소 3장, 5장을 다 해주셔도 되고요. 최소 3장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여유가 되신다 하시는 분은 5장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클래스 추가 한 번 더 입력을 하시고요. 이게 원래 5장, 이렇게 3장으로. 자, 여기 이번에는 홍수라고 클래스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원래 이게 5장이 최소였거든요. 5장이 최소였는데 지금 여기도 막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3장으로 아마 이게 막 너무 과부하 걸리고 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5장에서 3장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정확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홍수로 가주시고요. 홍수로 가셔서 마찬가지로 3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게 지금 5장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화재 데이터, 그 다음에 홍수 데이터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클래스 추가를 하나 더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지진이라고 클래스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내려와서 3번째 폴더에서 지진 이미지 5개 중에서 3장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바구니거든요. 데이터 바구니. 어떤 데이터 바구니? 라벨링이 붙어있는 데이터 바구니요. 화재라는 이름표가 붙은 데이터 바구니 속에 화재와 관련된 이미지 데이터를 지금 3장을 넣었고요. 홍수라는 이름이 붙은 데이터 바구니 속에 홍수와 관련된 이미지 데이터 3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이터 바구니 속에 지진 이미지 데이터를 3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이 기계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거는 화재야, 이런 건 홍수야, 이런 건 지진이야라고 알려주는 건데, 이 이미지 데이터 속의 특징을 얘가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화재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고 이런 모양이나 좌표값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을 해서 이 특징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학습을 해요. 이건 화재. 이렇게. 그 다음에 홍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이미지 속에서 특징을 추출을 해서 얘는 홍수. 얘는 지진이라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셋 마련은 끝났고요. 데이터 입력은.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쭉 내려와 보시면 학습 시작이 있습니다. 학습 시작. 그러면 이제 학습을 시켜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데이터셋이 더 줄어가지고 정확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델 학습 준비가 이제 학습하기를 눌러주시면 학습이 시작이 되고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또 실물 사진이 있으시면 또는 실물 뭐가 있으면 카메라로 바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스트용 이미지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용 이미지에서 선택을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아이고, 제가 지금 이미지를 하나 챙겨오느라. 여기에서 테스트 이미지에서 테스트용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테스트용 이미지는 앞에서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 중에 하나로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 저는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안 들어갈까요? 다시 한번. 네, 밑에 보시면 방금 제가 테스트 이미지로 넣었던 것이 아래쪽에 보시면 분류 결과 화제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시 한 번 더 홍수를 이번에는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수 이미지 사진을 보고 홍수다라고 판단을 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얘가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테스트용 이미지는 따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폴더 속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 말고 그 테스트용 한 번도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제대로 학습했는지 확인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지금 화재 상황, 홍수 상황, 지진 상황을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학습을 시키고 그 결과 이제 잘 학습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면 여기 위에 지금 모델 이름 있죠. 모델 이름에다가 뭐라고 입력을 하면 좋을까요? 코디니, 재난, 알림이 뭐 이렇게 모델이다라고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모델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모델이 저장이 되셨다면 자 블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블럭으로 넘어가셔서 AI 학습을 클릭하시면 아까 인공지능 밑에 AI 학습을 클릭하시면 지도학습에서 우리가 지금 코디니 재난 알림이에 비디오 분류하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코디니 재난 알림이 모델로 비디오 분류하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성한 모델을 이용해서 내가 만든 모델을 활용해서 코드를 이제 작성할 수 있는 명령 블럭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하던 코드를 마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마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비디오 화면이 시작이 되었을 때, 신호를 받았을 때 코디니 선생님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이동 방향 이동한 다음에 오브젝트 선택 뉴스 촬영장에서 감춰주시고 다시 인공지능의 비디오 아까 있었죠. 영상에 비디오 화면 보이기가 있어요. 비디오 화면을 보이도록 하고 그 화면에서 사실 모델로 비디오 분류하기를 하면 되는데 쭉 내려가시면 잠깐만 다시 잠시만요. 어디 갔지? 여기에 네. 여기 비디오 화면 보이기하고 이미지 삽입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비디오 화면 보이기 블럭을 이용을 하면 실시간으로 내가 카메라에 비춰준 아까 우리 문자 인식을 할 때 비디오 화면 있죠. 그걸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그 카메라 앞에 보여줄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사실은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비디오 화면에 아까처럼 실시간으로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옆에 있으시면 그거 비디오 화면 보이기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그대로 이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지를 삽입하는 요걸로 그대로 가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빼버리고 이미지 삽입하기로 가서
요 코디니 재난 알림이 모델로 비디오 분류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두 가지 방법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 이제 당장 선생님들이 그런 이미지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실 만한 게 없다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이번에는 저는 일단은 비디오 화면 보이기로 예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나중에 이 이미지 삽입하기로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핸드폰에서 재난 사진을 하나 뭐 이렇게 크게 찍으신 다음에 카메라에 비춰주셔도 돼요. 그렇게 실습을 진행하실 수도 있거든요. 코드를 이렇게도 작성하실 수 있고 이미지 삽입하기로 진행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요 이미지 비디오 화면 보이는 걸로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하는 걸로 코드를 마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흐름으로 가셔서요. 흐름으로 가셔서 만약 뭐뭐라면 있죠.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하기를 가지고 와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했었던 판단하는 거 있었죠. 만약 흐름에서 판단하는 거, 왼쪽과 오른쪽을 판단하는 거를 가지고 와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가시면 코디니 재난 알림이 모델의 비디오 분류 결과 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디오 분류 결과 값이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이게 화재라면이라고 볼게요. 조금 이따가 다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비디오 화면에 보인 게, 그러니까 지금 비디오를 뉴스 촬영장에서 코디니가 비디오 화면을 연결해 볼까요? 했기 때문에 조금 마치 실시간의 느낌이 나도록 비디오 화면 보이기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화면 보이기를 하신 다음에 그 모델로 비디오를 분류하고, 그 비디오 분류 결과가 화재라면 인공지능으로 가셔서 음성 합성 결과에다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알려주는 거니까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줄 수가 있겠죠. 대피하세요라고 안내를 해주는 걸로 한번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여기 앞에 위에 만약 뭐뭐 하라면 뭐뭐 하기 블럭을 복사를 쫙 하신 다음에 이것만 바꿔주시면 되죠. 화재가 아니라 홍수의 상황이라고 해놓고 여기 내용을 바꿔주시면 돼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라고 해주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만약에 그 재난 알림이 모델의 비디오 분류 결과가 지진이라면 네, 하나를 빠뜨렸네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번 해주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번 해주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코디니 재난 알림이 아까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라는 각각의 재난 상황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인 거예요.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이 분류한 그 결과가 화재냐 아니면 홍수냐 또는 지진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제 대피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에서 테스트를 하시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실시간 지금 비디오 화면에 비출 게 없으면 이 이미지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미지 삽입하기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비디오 이 상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서 코디니 재난 알림이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제보로 재난 상황을 알려드려요. 시민의 제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비디오 화면을 연결해 볼까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디오를 다시 한번 비디오 사용으로 가고 코디니 재난 알림이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제보로 재난 상황을 알려드려요. 시민의 제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비디오 화면을 연결해 볼까요?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돼야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코드는 이상이 없는데 비디오 상황이 잠깐만. 그쵸. 선생님들 지금 되시는 거죠? 저는 지금 이게 약간 제가 비디오가 막 잡히고 그래서 얘가 지금 제대로 추출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비디오만 ON으로 해주시면 코드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비디오 화면 보이고 화면이 보이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준 그 사진에 따라서 영상을 추출해서 판단해서 알려주는 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거든요.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지금 잠깐 안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코디니 재난 알림이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제보로 재난 상황을 알려드려요. 시민의 제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비디오 화면을 연결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쵸. 이게 원래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코드에 이상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 지금 비디오 카메라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아까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잡지를 못하네요. 그죠?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일단은 뭐 코드에는 이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나갔다 들어오고 또 비디오 다시 카메라 잡고 하면 또 돼요. 그래서 코디니 재난 알림이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제보로 재난 상황을 알려드려요. 시민의 제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비디오 화면을 연결해 볼까요? 그쵸. 오류가 계속 뜹니다. 아이고, 지금 이게 성공을 딱 해야 또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끝이 나는데, 지금 보니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지금 영상 추출 오류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쵸? 코드는 이상이 없어요. 인공지능 모델 만드는 것도 이상이 없었고, 코드도 이상이 없었는데, 이게, 저도 해보니까, 이제 영상 추출이 오류로 가끔씩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장을 일단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고 지금 나중에 게더타운이나 이런 카메라 잡히는 것도 다 끄시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로그인 하셔서 들어오셔서 실행을 하시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홍수를 지진으로 인식하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 데이터 학습 3장 갖고 이게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조금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나 홍수나
이게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할 때 좀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면 데이터셋을 많이 질이 높다는 거는 명확하게 이게 화재다 또는 명확하게 지진이고 명확하게 홍수다라는 게 특징이 잘 드러나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정확도가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린 데이터가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원래 5장이었는데 지금 3장으로 줄었네요. 그죠? 그 사이에 또 바뀌어가지고 3장밖에 안 돼서 사실은 뭐 엔트리 같은 경우에도 보통 10장 이상, 10장 정도는 하는데 실습을 할 때, 아이들하고 실습을 할 때도 인식률이 떨어지면 조금 더 추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네요. 잠깐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또 주셨던 걸 봤는데. 지금 아까 주신 질문이 뭐 텍스트 인식과의 차이가 뭘까요?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질문인지를 이제 보통 여기서 이 KT AI 코딩 블럭에서 문자 인식이 되는 부분은 카메라에 잡히는 이제 필기라든지 이런 게 되는 게 있고, 그럼 문자 인식에서 해석을 해서 감정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텍스트를 학습을 시켜서 그거를 또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블럭이 달라지는 건 것 같아요. 그건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그 KT AI 코딩 블럭에서 조금 엔트리와 차이가 나는 부분 또는 비슷한데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을 조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사실 차근차근 해 나가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초 학습 버튼 누르셔서 조금 블럭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육 자료로 올라와 있는 그 KT AI 코딩 블럭 사이트에 교육 자료로 올라와 있는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옛날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조만간 또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요런 이제 워크북 자료를 만들었어요. 코딩 워크북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것도 무료로 배포를 하면 참 좋을 텐데 모르겠어요. 무료로 배포를 할지. 이거는 이제 제가 어린이 과학 동화에서 아이들하고 이 KT AI 코딩 블럭을 활용해서 만드는 그 칼럼을 연재를 하면서 만든 워크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무료로 다 쓰실 수 있게끔 해주면 참 좋은데, 그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제작을 한 거긴 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지금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게더타운도 사실 낯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이 KT AI 코딩 블록도 낯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굉장히 잘 하시는데 또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사실 그런 편차가 조금 있어서 조금 기본적인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연수 설문에다가 뭐 이렇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는 난이도를 높여서 또는 다양한 거기 지금 안 살펴본 것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엔트리에서는 있지만 여기 엔트리는 없지만 여기에는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더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후기를 남겨주시면 조금 더 그런 걸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실 올해는 더 편성하기가 조금 힘들고, 아마 저희가 1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 2월 달부터 2월 준비 기간 거쳐서 또 3월 달부터 또 새로운 웨비나가 세팅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더타운도 마찬가지로, 게더타운도 사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한번 선생님들 둘러보시라고 의미로 이렇게 마련은 했는데, 이 부분도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게더타운이 만 13세 이상 사용이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아이들부터는 이용이 조금 자유로운데 초등은 조금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오늘 요런 메타버스를 활용한 플랫폼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이용될 수가 있는지 연수로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이 게더타운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연수를 마무리를 짓자면 여기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제가 초대해드린 이 맵은 사실 그 템플릿 이미 다 만들어져서 제공되는 맵을 가지고 활용한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또는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직접 맵을 만들고 그 맵 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링크 연결해서 교육 자료 들어가고 또는 오늘 KT AI 코딩 링크도 사실은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다가 너무 복잡해 선생님들 정신 없으실 것 같아서 안 해드렸는데 링크 연결해서 이 온라인 플랫폼에 모인 다음에 글로 이동해가지고 다 같이 들어가고 또 체험하고 하는 거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은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강의하는 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어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설문에다가 의견 남겨주시면 조금 더 이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를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우리 선생님은 어제 주말에 연수를 오셨나 봐요. 맞습니다. 네, 주말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뭐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2시간이고 한 번밖에 없는 단발성 연수라 사실 깊이를 또는 깊이나 너비를 너무 다양하게 깊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의견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체계적인 또는 더 많은 시간의 연수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게 제가 제 마음대로 뭐 웨비나를 또 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의견을 주셔야 돼요.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달 12월에도 또 연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웨비나 원래 계획되어 있는 웨비나가 있으니까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오늘 월요일 날 늦은 시간에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